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보실 환자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이십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의 환자분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슷한 증상 혹은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어깨가 많이 아파서 팔을 못 들어요. 처음 상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보죠. 올리는 건 제껴두고요. 옆으로 올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올려봐요. 올려봐야 돼. 지금 안 올라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죠. 올려봐요. 안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 좀 올려. 아프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올려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올려봐요. 이게 한 개. 아니 아프긴 한데 조금 올라가는데 더 안 올라가는데. 더는 안 올라가요? 네. 딱 막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귀신인가 보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아마 그 몸으로 직접 이해가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심하게 돼서 어깨가 뗀뗀하게 부으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불편하고요. 특히 옆으로 올리는 거하고 열중치료가 아주 안 되죠. 자, 이분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니까 저희 전기신경치료라는 거를 치료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보죠. 자, 다시 한번 옆으로 한번 올려보시죠. 걸리지? 그렇지. 목 뒤에 좀 불편한 거하고 걸리는 느낌하고 팔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그렇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깨 통증. 올려보시죠. 걸리지? 자, 이분 그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범위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짧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이 믿을 수 없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실제로 이 전기신경치료를 이용을 해서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사례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믿고 안 믿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어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고생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간단히 병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건 잠깐 빼놓고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짧고 굵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자, 요거는 통증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봐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그 어깨가 좀 아프잖아요. 어깨가 아플 때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이 섞여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 막 아프기 시작한 하루 이틀, 2, 3일 혹은 일주일 그렇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보다는 급성으로 오는 통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급성 통증은 뭐고 만성 통증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그 환우분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울 만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손상 때문에 아픈 거, 진짜 아픈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성은 뭐냐면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느끼는 걸 만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꾀병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외부에서의 무슨 자극이나 충격이나 그런 게 없어도 안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경 로드의 그 로드맵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 이 만성과 관련해서 연구가 다양하죠.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꿉꿉하고 찝찝하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이런 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깨 아프신 환자는 급성과 만성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이 많은 환자일수록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환자분이십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트라우마도 좀 있죠. 왜 안 낫지? 와, 나 되게 심각한가 보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그런 상황.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인은 당연하죠. 힘줄 손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힘줄 손상은 또 여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아마추어 티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짠, 대부분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봐서 어깨의 회전근개라는 건 4개의 근육인데 이제 그런 거 공부 그만하죠. 공부 그만하고 제가 한번 지워서 이렇게 딱 보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놈이에요. 이놈. 여기 극상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삼각근을 지우고 잘 보면 여기 물주머니 하나 치워버리고 싹 지우면 보세요. 요 근육인데 요거는 날개뼈 뒤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놈이 여기 보시면 요 뼈, 여기 요 뼈 있죠. 뼈. 이 뼈 사이로 여기가 이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터널 보고 싶으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마치 그 터널을 지나듯이 근육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요. 여기 다리 하나 있죠? 예, 밑으로 근육이 지나가는데 어깨를 막 살다 보면 쓰잖아요. 많이 쓰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도 싱크대, 그러니까 어깨 90도 이상에서 싱크대 위에서 접시를 꺼낸다든지 뭐 그런 반복적인 그런 작업할 때도 매번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자꾸 무한 반복 자꾸 자극을 받다 보면 이놈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는 야 해도 너무한다. 너무 많이 쓰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극상근에서 요 지점 보통 요 말단부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요런 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파열이 오는 거죠. 파열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막 돌이키죠.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병명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시작은 거의 똑같다. 그 원인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힘줄 손상.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힘줄 손상만 해결되면 여러분 아픈 게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 힘줄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스멀스멀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를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이제 인체의 신비인데 아프다고 느끼는 게 여기 신경을 한번 있어보면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이 어깨 주변을 지배하는 신경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인지하고 척추를 통해 가지고 뇌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아파라고 딱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 얼마나 아파? 확인해서 야 조심해. 어깨 많이 쓰지 마. 조심해야 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아프다고 정보를 전달하고 밑으로 막 이제 몸 조심해라고 막 정보를 또 명령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신경의 과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자분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10점 정도만 신경이 과민화가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사람의 몸은 10이 아니고 20, 30, 40씩 과민화가 돼서 더 많이 과민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된 원인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깨를 많이 다치거든요. 일뿐만이 아니지. 배드민턴, 예? 골프, 테니스, 탁구 마찬가지예요. 아픈데도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더 많이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힘이 떨어져. 왜냐면요, 너무 과민하잖아요. 과민하면 아프잖아.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힘을 많이 쓰면은 오히려 더 아파지기 때문에 몸에서 자동으로 근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줄에 무리를 주는 그 정도의 힘을 최대한 안 쓰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건 몸에서 일어나는 자동 방어 기관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 소위 얘기해서 어깨 같은 경우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돌리고 뒤로 제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올려요.
그거 다 못 제끼고 열중 쉬어도 잘 안 되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너웨어, 브레이저 같은 거를 입을 때 팔을 뒤로 해가지고 돌려서 입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것뿐만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더 심해지고. 자, 거기서 또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발목 빈문 띵띵 부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부종으로 보시는데요. 어깨도 부어요, 여러분. 어깨도 부어요. 띵띵띵 하고 붙습니다. 겉으로 많이 표가 나지 않아서 그렇죠. 자,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원인은 힘줄 손상 때문에도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거의 시작입니다. 악순환의 도미노.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예민해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힘 떨어지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아져. 이것도 아픈 거의 원인이야. 왜? 관절 기능이 관절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움직임의 범위, 움직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결과가 당연히 부종이에요. 다른 말로 이 다른 부위로 많이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무릎 다 못 구부려요. 예, 다 못 구부리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붓기 때문에 그렇고요. 못 구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유튜브에서 왜 관절을 제대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면 아프고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 영상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통증의 원인은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힘줄 손상된 부분만 파서 얘만 해결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네, 그 중에는 수술이라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사진상에 깔끔해졌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서 뭔가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했다고 치자고요. 수술을 했어. 그래서 힘줄이 좋아졌어. 그럼 그때 여러분 뭘 상상해요? 수술하기 전에.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내가 이제 힘줄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리페어, 소위 수술을 해서 재건을 하니까, 당연히 단순하게, 아, 힘줄이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그 생각하기 앞서서, 내가 통증이 이제 사라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라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사라지는 걸 원해서 여러분 수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줄 손상된 부분 때문에 이거를 복원하는 여러 가지 처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수술이라는 방법이 나쁘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 힘줄에 대한 수술은요, 아주 중요한 어깨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요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하면 2차, 3차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팔이 쭉 빠져버린다든지, 팔을 기능을 못 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건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큰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뭐 힘줄 손상 부분만 해결되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 큰 착각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 내가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힘줄은 잘 복원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1년. 여전히 아파요. 2년. 뭐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힘줄 손상이 해결되면은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신경의 과민화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만 해결되면 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신경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마통카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시죠. 통증에 대해서 신경 차단 주사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뭐 최고죠. 예,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통증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줄 손상부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 계속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주사를 많이 맞았다. 주사 맞고 통증이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가라앉았는데 도로 금방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재발한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 됩니다. 그다음 힘 떨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서 어깨가 이제 팔이 아예 안 올라가 굳어버렸어.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요. 어떻게? 병원에서 하는 건 도수 치료가 있죠. 도수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근력을 키워주고 또 밴드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다고 막 그 운동시켜서 범위를 넓히고 막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범위가 좋아졌어. 자, 그렇게 되면은 힘줄이 완전히 복원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신경이 과민화된 게 회복되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 떨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진 걸 가지고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신경의 과민화 현상이 일시적이지만 더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더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론 병원에서는 괜찮지. 내 몸이 아니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요, 야, 씨, 내가 어깨에 도수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씨, 이거 뭐 팔은 좀 잘 움직이고 하지만 너무 아파. 많이 아파서 미치겠네. 밤에 잠도 못 자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만 가셔서는 안 된다. 그다음 부종. 얘는 약을 먹어도 도움이 되고요. 마사지를 받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종은 통증의 아주 중요한 통증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종이라는 게 땡땡하게 부으면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 부종이 통증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종만 없앤다고 여러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통증의 원인을 어떤 특정 하나, 대부분 힘줄 손상만 해결이 되면 다 좋아질 걸로 크게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어깨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힘줄에 뭐 파열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미 그렇게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 아프다, 아프면 아픈 게 오래되면 될수록 이렇게 이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예?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 문제는 딱 이거 하나만 문제가 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전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힘줄 손상만 있고 나머지 증상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운동하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그래요? 예, 버티다가 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네 라고 생각하고 가죠. 그때는 이미 부종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뭔가 처치를 하는데 그 하는 병원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얘만 집중하면 다 좋아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할 때 있죠. 할 때 요 부분, 신경의 과민화, 힘 떨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진 거, 부종, 이 모든 거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요것만 하는 거하고 동시에 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차이, 통증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프면서 지내느냐, 아니면 많이 조절되고 지내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겁나 많이 아프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계속 힘들고 트라우마까지 오고 막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처치 받으시는 거에서 보면 이 어느 하나에라도 빠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플 수밖에 없고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힘줄 손상 부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술은 일단은 피하는 게 좋고요. 대증요법이라고 약기랑 주사로 한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언제? 1년에서 1.5년 정도. 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힘줄이 안정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안 쓰는 게 아니고 적게 쓰시는 거예요. 적게
없게 쓴다. 아셨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신경의 과민화된 걸 안정화시키고 힘 떨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진 거, 그다음 부종 이거를 동시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뭘 하게 돼요? 동시에 모든 걸 다 처치를 하면서 어떻게 만약에 수술을 안 하실 거면 1년에서 1.5년 그 기간 동안 잘 관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냐? 아니에요. 초기에 염증기가 있는데요. 물론 염증은 중간에도 계속 생겨요. 그렇지만 초기에 생기는 염증기 아주 많이 아플 때 이 네 가지 치료 방법을 잘만 조절하잖아. 잘만 조절하게 되면 많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됐을 때부터는 1개월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 운동 및 적게 쓰는 훈련,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고 적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병원에 와서 점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는 죽자고 한 버티면서 그 관찰만 하는 거죠. 예?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어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 직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몸 쓰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깨, 손목, 손가락 뭐 그런데 다 아픈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술 안 하고 우리는 주사도 안 맞고 알아서 잘 조절합니다. 네, 그게 알아서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조절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깨가 아프셔서 만약에 뭔가 처치를 하셨다 그러면은 도수 치료만 하는 병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힘줄 손상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신경 과민화 부종 여기에만 또 신경 쓰는 그것만 집중하는 병원 아니에요. 제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거. 일단은 여러분들은 힘줄이 끊어지건 완전히 파열되건 관계없이 한 150년만 안 아프고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암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암입니다 해놓고 암이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단기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 암입니다 얘기해놓고 한 200년 뒤에는 암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병이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힘줄이 끊어지건 뭘 아무리 심해지건 한 150년 정도는 안 아프고 살면 그만이다 라는 게 사실 저희 학회의 농담 섞인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죠. 현재 불편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방법을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좋은 코퍼레이션 좋은 그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케어해 주게 된다면 병원에 내원한 그날부터 수술을 하건 주사를 맞건 약을 먹건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병원에 내원하는 그날부터 통증이 조절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하다가 야, 이 상태가 너무 심하네. 그 수술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수술하고 수술 뒤에 또 똑같이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 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덜 아픈 상태로 사는 겁니다. 왜 아프고 살아요? 그죠? 덜 아프고 사는 게 좋아요. 덜 아프고 살면 또 몸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알아요? 만약에 덜 아프고 살게 되면요, 몸을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야, 지금 좋아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회복, 원인부, 처음의 원인부 있죠? 원인부에 대한 회복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규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깨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건 이미 수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받은 결과가 오늘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며칠 만에 좋아진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몇 개월은 지켜봐야지 되는 병이고요. 몇 개월 만에 해결돼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거다라는 기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하나에만 집중하는 병원, 아주 좋은 병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병원은 전체를 다 케어하니까 뭐 제가 빈말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관심이 있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완전히 무편집으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전기신경 치료를 뭔가 실시해요. 전기신경 치료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이제 이거 뭐죠?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네요. 힘줄 손상 부위는 전문의에서 시행이 되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전기신경 치료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조절만 해줘도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거든요. 예, 줄은 상태에서 전문의가 힘줄 손상이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 치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아프고 조직은 회복되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덜 아프거나 안 아프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깨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아프면서 낫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픈 게 조절되고 덜 아픈 상태로 좋아지는 게 나아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기신경치료의 어떤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막 해요. 근데 자, 이 과정, 이 치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여러분들에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존 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치료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미 한 뭐 2,000편 이상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저희 학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들하고 야,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접근하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치료 접근법 영상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야, 실제로 이게 어깨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어깨만 해도 벌써 수백 편이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 학회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 동그란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본래 폐쇄 카페였는데 저희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열어놨어요.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메뉴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요.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병원 아주 작습니다. 아직까지 작지만 이쪽에서 전기신경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